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2년 3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박종석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의 박종석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1항에 따라서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 1월과 2월 두 차례 기준금리 결정 내용과 그 배경, 그리고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현황, 각종 시장 안정화 정책의 변경 사항 등을 충실히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통화정책 운영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첫 번째 국내외 코로나19 전개 상황, 두 번째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 지속, 또 세 번째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진행과 금융시장 영향, 네 번째로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서 서술했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로 5개 이슈를 수록했습니다. 먼저 최근 수출 상황을 평가하고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향후 물가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여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위험회피 현상에 대해 평가하고 이러한 현상이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을 점검했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여수신금리 동향에 대해서 평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이후에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시장, 금융불균형 그리고 실물 경제에 미친 파급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 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통화정책국장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와 관련해서 참고 박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수출 상황을 평가해보고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팬데믹 이후 비대면 경제활동과 주요국의 강력한 정책 지원 등으로 우리 수출은 2020년 하반기 이후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팬데믹 특수 요인이 점차 소멸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팬데믹 이후 IT 부문에 대한 구조적 수요 확대가 둔화 흐름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수출은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 공급망 충격에 따른 생산 차질, 지정학적 갈등 고조 등과 같은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소비 및 투자가 약화되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팬데믹 이후 아직 해소되지 않은 글로벌 공급 차질 현상은 우리 기업의 원자재 조달에 애로를 야기하면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는 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교육 위축 등을 통해 수출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우리 수출은 향후 팬데믹 요인이 소멸되면서 현재의 높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겠지만 IT 부문의 수요의 기조적 확대 등으로 그 둔화폭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주요 리스크를 점검한 결과 주요국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강대국 간 무력 충돌 및 대내외 공급망 차질과 같은 글로벌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 수출의 기존 추세를 하회하는 부진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간 전개된 우크라이나 사태,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그로 인한 공급망 차질로 인해 수출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전개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근원 품목으로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주요 물가 여건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에너지 가격의 경우 지난해 이후 경제활동 재개,
탄소 중립 추진 등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현실화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에너지 가격 급등 시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세계 식량 가격이 팬데믹 이후 생산비 인상, 이상기후 등으로 상승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곡물 가격의 상승 압력이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면서 재화 소비와 서비스 소비 간 불균형이 줄어들 경우 글로벌 공급 차질 현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완화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건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글로벌 분업 체계가 약화될 경우에는 물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상승 압력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부분에서 인력난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반적인 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정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 압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질 경우에는 임금 상승 상호작용을 통해 임금 상승 압력이 보다 높아지고 목표 수준을 웃도는 높은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이상 주요 물가 여건을 점검해 본 결과 향후 물가 경로에는 상방 리스크가 우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수준에서 상당 기간 지속될 경우 기업의 생산 비용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는 등 경제 주체의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경기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위험 회피 강화 현상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의 강화로 미국 주식시장에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고위험 거래가 둔화되는 양상이며 투기 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도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신흥국에서도 위험 회피 심리로 국채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지만 외국인 증권 투자 자금의 유입세는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로 인해 미 장기금리의 상승폭이나 미 달러와의 강세가 시장 예상을 상회할 경우 자본 유출 압력이 확대되고 대외 자금 조달 여건이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우리나라의 외환 금융시장에도 영향이 파급될 수 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 여수신금리 동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은행 여수신금리는 대체로 지난 6월 이후 장단기 시장금리와 함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수신금리가 여신금리보다 크게 상승함에 따라 여수신금리 차는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가계대출금리는 단기금리 상승에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를 위한 가상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받아서 기준금리보다 큰 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업대출금리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에 대응하여 기업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함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상승폭이 작은 모습입니다. 수신금리는 은행들의 정기예금과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 조달 확대 등으로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세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장단기 지표금리 상승을 통해 은행 여수신금리로 원활하게 파급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앞으로도 은행 여수신금리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지표금리 상승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월 이후 세 차례 기준금리 인상이 우리 금융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은 1차 경로인 금융시장에는 원활히 파급되고 있습니다. 시장 및 금융기관 여수신금리의 상승폭은 과거 인상기와 비슷하거나 큰 수준이며 특히 장기금리와 가계대출금리의 상승폭이 과거 인상기에 비해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그간의 금융불균형 누중도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에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가사하면서 일부 축소되는 모습입니다. 민간 신용은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소폭 둔화되고 자산시장 전반에 나타난 경제주체의 수익 추구 행태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편 가계부채의 누중은 초기 성장을 부양하는 효과가 있으나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관련 금융안정 리스크 완화를 통해
중장기 시기에서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준금리 인상의 금융경제 파급 영향을 점검한 결과 종합해보면 경제 성장과 물가 등 실물에 대한 파급 영향은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금융시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원활히 파급되면서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일부 완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은 성장, 물가 및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장단기 비용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물가 지표와 기대 인플레이션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2차 효과의 확산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출입기자단 최정희 간사께서 취합해 대신 읽어주시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윤아 기자의 질문입니다. 이번 통신보고서를 보면 물가 상방 압력이 크다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월 단위로 물가 상승률이 4%를 넘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3.1%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물가 상방 압력이 커졌는데 4%월 수치로 4% 넘을 가능성이 있는지 하고 연간으로 또 3% 우리가 전망한 3.1% 전망한 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으셨는데요. 일단 그 월 단위 4% 이상 가능성은 글쎄 그 구체적으로 이미 이제 3.7%까지 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고 있고 근원 인플레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넘는다 안 넘는다 얘기하기는 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이 상당히 컸고 또 그런 추세에 있어서 이것이 물가 상방 압력은 상당히 커졌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따 제가 뭐 조사국 조사 총괄팀장이 보완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금년도 3.1% 마찬가지입니다. 3.1% 전망한 거 그것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물으셨는데 상방 리스크가 하방보다 큰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이제 1, 4분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금년 연간 수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높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의 어떤 불확실성은 특히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고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이 돼서 연간 수치를 전망을 뭐 지금 구체적으로 뭐 바꾼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계속 봐가면서 전망에 조정이 필요할 때 이제 말씀도 드리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팀장께서 혹시 보완할 말씀 있으신가요? 기자님께서 부총재부께서 말씀드리신 것처럼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침대됐고 무엇보다 이제 원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물가에는 상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근데 그 정도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어떻게 전개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상황이 계속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에너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통해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좀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전개 상황이나 그 물가에 미친 영향, 물가와 경기에 미친 영향을 주의 깊게 계속 살펴볼 계획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연지한 기자의 질문입니다. 금리 인상 효과가 물가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화적인 통화정책 수준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도 물가 관련 금리 정책 추진 일정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예. 물가 금리 인상 효과가 어떤지 저희가 이제 분석한 자료를 보고 말씀하셨는데, 물가에 이제 미치는 효과가 다른 때보다 조금 제한되지 않냐, 이제 그런 분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금 같은 시기에는 물가가 이렇게 많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올라가고 하는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물가를 이렇게 좀 제어하는 그런 관계가 좀 약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상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물가의 빠른 상승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는 이유도 저희가 이제 들었는데요. 실질 금리가 이제 중립 금리보다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또 통화 증가율, 유동성 증가율도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금융 여건이 완화적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물가가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금융 여건, 완화적인 금융 여건 외에도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글로벌 병목이라든지 기대 인플레 상승 이런 것들의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런 얘기고, 향후 정책 관련해서는 금리 정책 추진 일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정을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좀 어렵고요. 드릴 수도 없고 제가. 그런데 이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고, 그렇지만 그런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나 금융 안정 상황도 우리가 같이 늘 얘기하듯이 봐야 되기 때문에, 물가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건 우리가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경기 금융 안정 상황도 봐가면서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경기의 하방 요인도 좀 있고요. 또 금융 안정 쪽에서는 이제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둔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또 저희가 살펴서 금리 정책을 해야 되고, 미리 어떤 일정을 정해놓고 하는 건 다 아시다시피 아니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뉴시스 윤한영 기자, 서울경제 조지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성장률과 물가에 어느 정도 규모의 파급 효과를 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러시아 디폴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비슷한 질문이신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저희들이 당초 예상한 것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가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이제 그런 상태고요. 그게 이제 성장 물가에 어느 정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성장 쪽에는 교역, 세계 교역의 일부 둔화 그런 게 있고, 또 비용 상승의 영향이 실물에도 물가뿐만 아니라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하방 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또 물가는 상방 요인이 생각보다 좀 커 보인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상황 봐가면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따져보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필요할 때마다 또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은 국내 금융시장이나 실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질의하셨는데, 불확실성이 워낙 크니까 향후 추이를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금융시장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인 익스포저는 크지는 않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충격은 현재로서는 좀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어떤 충격이 있을 수 있고 그게 국제 금융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 금융시장이 또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간접적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 가능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물 영향 쪽은 국제 유가나 뭐 이게 그 에너지 가격, 가스 가격 이런 것들의 상승을 통해서 비용 상승 충격을 줄 수가 있어서 그게 이제 경기 하방 요인이 될 거고 또 인플레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당연히 좀 상방 리스크가 커졌고 그런 상황이라서 경기에는 하방, 물가에는 상방, 상당한 상방 뭐 이렇게 저희가 좀 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기 쪽에는 러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의 수출 그런 부분도 또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일부 실물 경제에도 좀 줄 수 있다.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앞으로 우리 전망 경제 전망 하는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서울경제 조지영 기자, 뉴시스 윤한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양국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플레 파이터로 역할을 해왔던 하느니 물가 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계신지요? 예.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특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그의 영향 물가는 상방 쪽으로 하고 경기 둔화 쪽으로 또 이렇게 작용을 해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그런 전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전망하지 않는다. 세계 경기가 그런대로 미국 경기 호조 중심으로 해서 회복세를 양호하게 이어나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뭐 상승 압력은 커졌지만 그게 경기 침체하고 같이 오는 그런 현상은 아닐 거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꼬리 위험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좀 충격을 주는 상황으로 간다. 그런 경우에는 또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시를 할 거고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 기준금리 상승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있고 그런데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경기 침체 우려가 있지 않냐 이렇게 그렇게 질문하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베이스 시나리오 하에서는 금리를 뭐 조금 더 인상한다고 해서 뭐 이건 이제 좀 중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하여튼 우리가 이제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통방에서도 그렇고 그 기조가 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그 2월 통방 때 말씀드린 그런 그 스탠스는 유지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은하 기자의 질문입니다. 수출 여건 점검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리스크, 공급망 차질 등에도 수출 흐름이 기존 추세를 밑돌 가능성은 적다고 봤는데 IT 부분의 구조적인 호조가 하방 영향을 상쇄할 만큼 크다고 보시는지요? 예.
수출 흐름은 지금 뭐 계속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세계 경기는 주요국 경기는 조금 둔화됐지만 그래도 이제 괜찮은 회복세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거다 전망을 하고 있고 이 공급망 차질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게 있긴 그런 하방 요인이 있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그 경기 회복세의 지속 거기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 또 특히 이제 반도체 수요라든지 자동차 수요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것으로 견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세계 경기 회복세 지속에 기반을 둔 어떤 수출 수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기존의 어떤 수출 흐름 거기서 뭐 크게 그런 추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유시스 눈야영 기자의 질문입니다. 예대 금리차가 축소됐다고 평가하셨는데 지난 1월 신규 취급액이나 잔액 기준으로도 오히려 확대됐는데요. 예대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요? 또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에 예대 금리차가 축소됐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예대금리차 축소 평가는 저희가 이제 좀 길게 본 겁니다. 작년 6월 이후로 금년 1월까지 이렇게 좀 한 6, 7개월 정도 본 건가요? 그렇게 보면은 예대금리차가 전체적으로 좀 축소됐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죠. 전체 금리가 상승하는 금리 인상이 선반영되기 시작한 때로부터 3번 올리고 난 그 이후까지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는 예대금리차가 좀 축소하는 쪽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지난 1월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제 조금 특이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기관들의 그 중금리 대출 취급이 좀 딴 때보다 많아서 이제 대출금리를 높이는 그런 요인이 됐었고요. 또 수신 쪽에서는 또 이 CDRP 딴 때 그 금리 인상기하고는 조금 다른 현상인데 CD나 RP 이런 단기물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수신금리가 뭐 금리 인상기에는 보통 높아지는데 같이 올라가는데 오히려 하락한 그래서 소폭 하락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통상의 상황하고는 좀 다른 특이 요인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에는 통상 일반적으로 보면은 대출 쪽에서는 대출 경쟁이 좀 확대되기 때문에 금리가 좀 오르지만 좀 덜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수신 쪽에서는 뭐 자금 조달 수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경향이 있어서 예대금리 차는 통상적으로 보면 금리 상승기에 축소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 과거에도 대충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1월에는 그런 특이 요인이 있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뭐 이렇게 뭐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단 그런 기존의 어떤 통상적인 그런 관계에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이제 모르죠. 그 대출 태도 금융기관들의 대출 태도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고 이렇게 되면 그것이 또 바뀔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금리 인상기에는 예대금리 차는 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